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기나긴 4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지금 4월 한 달간 선발진, 불펜진, 중심 타선이 그야말로 돌아가면서 말썽을 부렸고요. 최악의 성적으로 다시 정말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조롱에 우리 팬분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물론 힘들 것이고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선수들은 없겠죠. 팬분들이 너무 속상하시다 그래서 개인 인스타그램에 가서 뭐 선수를 조롱하고 선수 가족을 욕하고 뭐 이런 일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이번 주 화요일, 일요일 등판 예정입니다. 일요일은 또 어린이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의 어떤 성적에 따라서 하나이글스의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의 등판 예정 결국 류현진 선수가 해줘야 우리 팀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즌 전에 결국은 류현진이 복귀한다라고 하니 기대감이 커졌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박탈감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은 류현진 선수의 부진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류현진 선수의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1, 정말 말도 안 되는 평균 자책점입니다. 제가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류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 시즌 예상을 2점대 후반으로 했다가 어떤 댓글에서도 많은 어떤 욕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의 2배가 넘는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FIP가 그런데 3.27이에요. 이건 스태티지 기준입니다. 물론 FIP라는 수치가 지금에 와서는 신뢰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류현진 선수의 FIP와 ERA의 차이를 보면 여전히 운이 없었다, 또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현진 선수의 9이닝당 탈삼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8.72개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던 KBO 리그 기준으로 2010년도에 8.74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9이닝당 볼넷 개수예요. 9이닝당 볼넷 개수가 3.09개인데 2010년도에는 2.10개입니다. 사실 류현진 선수를 생각하면 류현진이 볼넷을 많이 내준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직전 경기 등판이었던 KT 위즈와의 경기에서도 사실은 볼넷이 이 경기를 그르쳤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 ABS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ABS가 도입된 이후로 적잖이 류현진 선수가 이 ABS 시스템에 적응을 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이글스에 오면서 이번 시즌 들어서면서 볼넷 개수가 늘어난 부분을 보면 그렇다고 봐야겠죠. AB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ABS를 아직은 도입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선수들의 야구관이 어떤 경기를 대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스트라이크와 볼과는 조금 다른 판정들에 직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선수들과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연히 기존의 선수들, 특히 불만을 제기하는 선수들 한번 살펴보면 류현진이라든지 뭐 김태형 감독이라든지 황재균 선수라든지 이런 베테랑들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무래도 야구를 더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전의 시스템으로 좀 더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해왔고 또 거기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무슨 스트라이크야 라는 자세가 아니라 이게 이제는 스트라이크로 판정을 받는구나 라는 태도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어렵겠죠.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하니까.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룰이고요. 그 정해져 있는 룰과 계속해서 싸우는 건 무의미한 시간 소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류현진 선수는 계속해서 태블릿 보고 이제 공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죠. ABS에 대해서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후에도 말이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선수는 영리한 선수고 좋은 성과를 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해법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떤 여론의 문매 그리고 팬들의 문매를 받았던 문동주 선수, 저 또한 비판했고 뭐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잘 해줘야지 결국 하나이글스는 좋은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테니까요. 최은호 감독이요, 교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체가 만약에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길 바랄 수밖에 없겠죠. 부디 조금 상식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는 참 잔인해요.
풍비박산이 난 것 같은데 내일 또 경기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뭐 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응원을 할 거고 방방 뜰 것이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뭐 기꺼이 냄비 같다는 뭐 1위 1비 한다는 조롱 기꺼이 듣겠습니다. 뭐 이기기만 한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제가 욕을 해서 선수들이 각성할 수 있다면 욕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잘해주길 응원할 뿐입니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부디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우리 팬들에게 웃음 줬으면 좋겠고요. 본인들도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우리가 가을 야구에 갈 수 있다라고 희망하고요. 그렇기를 응원합니다. 선발 로테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류현진 선수 그리고 페냐 그리고 황준서 순서로 연결이 되겠고요. SSG 같은 경우에는 내일 선발 투수가 이기순 선수예요. 1군에서의 경험이 그야말로 미천한 선수이지만 지난주에 봐서 아시겠지만 한화 이글스가 결코 이 경험 없는 투수들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 지금 뭐 타선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선발 투수들이 제 몫을 해줘야 합니다. 류현진 선수 마찬가지고요. 지난 시즌 1선발 역할을 해줬던 페냐 선수도 지난 시즌 여름에 보여줬던 페냐 상태로 돌아가줘야 합니다. 황준서에게 너무 많은 짐을 씌워줄 순 없습니다. 결국은 베테랑 선발 투수들이 제 몫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주말에 보여줬던 중심 타선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SC 같은 경우에는 이기순 선수 그 다음은 박종훈 선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박종훈 선수 상대로 지난 경기에서 박종훈의 난조를 틈타서 뭔가 많은 점수를 냈어야 했지만 또 그러진 못했거든요. 물론 박종훈 선수 스스로 무너지면서 일찍 강판이 되긴 했지만 말이죠. 이번엔 타선이 특히 우리 노시환 선수가 박종훈에 대한 공포증을 조금 걷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원석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 황준서가 나오는 날이고요. 부디 황준서를 잘 도와서 초반부터 많은 득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초반에 SSG를 상대로 스윕을 하면서 하나이글스가 분위기를 가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해서 반등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홈에서 여전히 매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이번 주중 시리즈에서 우리 팬들을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화이팅이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반드시 위닝 시리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화이팅입니다. 렛츠고!